태풍이 물러가면서 동해안 시군에서도 피해 복구가 본격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복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지원이 시급합니다. 5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울진에서 17개 산간마을이 도로가 끊겨 이틀째 고립되면서 1,600여 명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00mm가 넘는 초유의 물폭탄이 핥히고 간 경북 동해안에는 큰 생채기가 남았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피해 현장을 이규설 기자가 하늘에서 둘러봤습니다. 울진 백암온천 인근 국도, 산사태가 나면서 도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계곡이 새로 생겨날 만큼 피해 규모가 커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동해안을 따라 뻗어있는 7번 국도변 휴게소 뒷산이 무너져 토서가 도로까지 흘러내려왔습니다. 추수를 앞둔 황금 들녘은 진흙탕으로 변해버렸고 비닐하우스 수백 동이 물에 잠겼습니다. 계곡에서 밀려온 토사가 덮쳐버린 울진의 한 마을. 중장비를 동원해 진흙 속에 파묻혀버린 승용차를 끌어냅니다.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흙을 퍼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영덕 영해면과 병곡문을 연결하는 송천교는 빠른 유속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진 나곡 해수욕장에 설치된 교량도 두 동강이 났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콘크리트 구조물은 성한 곳이었고 해변은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바다로 밀려온 쓰레기는 양이 많은 데다 무거운 나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 치우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고 태풍 미탁은 경북 동해안에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이번 태풍 피해 울진이 심각합니다. 험준한 산골 진입로가 끊겨 이틀째 고립된 마을이 17곳이나 되고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마을도 많습니다. 영덕에서는 자원봉사자도 없어 주민들이 복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울진에서는 주민 1,600여 명이 이틀째 고립됐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군데군데 끊겼고 산세가 험한 5개 읍면 17개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산림청 헬기로 생수 등 생필품을 전달하려 했지만 기상 악화로 헬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되돌아왔습니다. 50m 내지 길게는 막 70m 정도 이렇게 다 유실되어 가지고 병원에도 한 번씩 다녀야 되고 하는 노인네들이 전부 다 가지도 못하고 지금 갇혀 있는 상태라서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하천북이 터져 드넓은 평야가 물바다가 된 경북 영덕군. 주민들은 침수된 집을 쓸고 가재 도구를 닦아내고 있지만 복구 작업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피해 주민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경북 동해안 일대 곳곳이 태풍으로 초토화돼 자원봉사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이요, 이거 가슴까지 찼어요. 지금 들어오는데 가슴까지 차고 방에 들어오니까 벽에 이제 한. 강원도 삼척시 초곡마을은 마을 전체가 거대한 진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승용차와 화물차가 수해 쓰레기와 뒤엉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전자제품 하나도 못 쓰고 다 망가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복구가 언제까지 될는지 모르겠어요. 정부 지원을 해서 복구가 빨리 되도록. 그래도 태풍이 남긴 상처를 지우기 위해 주민들은 장병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해병대 1사단 장병들과 신속 기동 부대원들이 태풍 미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주민들을 위해 피해 복구 대민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어제부터 포항시 태풍 피해 지역으로 출동 준비 태세가 완비돼 있는 신속 기동 부대를 투입해 태풍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1사단과 신속 기동 부대는 지난 17호 태풍 타파 때도 1,600여 명의 장병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태풍 미탁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1,000헥타르를 넘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포항과 영덕, 성주 등 경북 18개 시군에서 벼 914헥타르, 채소 229헥타르 등
농작물 1,230여 헥타르가 물에 잠기거나 매몰되는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8일까지 피해 농산물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하고 낙과 수매와 벼 조기 수확, 피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양군 수비면과 울진군 온정면을 잇는 88번 국도 구주령곡의 일부 구간이 태풍으로 왕복 2차로 중 1개 차로가 유실되고 나머지 1개 차로도 복구공사로 차폭이 좁아져 복구공사가 진행되는 24일까지 3주 동안 5톤 이상 대형 차량의 통행이 부분 통제됩니다. 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경북에서는 영덕, 울진을 중심으로 모두 1,238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고 한우, 닭, 오리 570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제18호 태풍 미탁의 피해를 입은 영덕, 울진 지역 이재민에게 응급구호 세트와 생필품, 식료품 등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울진군과 영덕군 이재민에게는 속옷, 세면도구로 이루어진 응급구호 세트 570세트와 모포 660개, 생수 384박스 등이 전달됐습니다. 구호협회는 또 울진군민체육관과 영덕군 강구면 보건지소에 18kg 세탁기 3대와 23kg 건조기 3대가 장착된 세탁 구호 차량 2대를 긴급 배치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산업, 특히 지역방송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과 문화 창달을 위해 지역방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떠나 침체한 지역방송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사에 지원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한 해 40억여 원, 39개 지역방송사에 돌아가는 몫은 1억 원가량에 불과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황판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1억씩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면은 그게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예산을 늘리려는 시도는 번번이 막혔고 일부 기금은 엉뚱하게 쓰여 발전 기금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발기금 중 특정 비율을 지역 방송이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정부 광고나 협찬을 따낸 방송사로부터 10%의 수수료를 받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무임승차식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10% 뛰는 거는 이거는 어떤 면을 위헌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거는 반드시 시정돼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역방송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역방송 발전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역방송에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탄력성이나 유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별도의 기금 형태로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또 현재 유명무실해진 지역방송 발전위원회를 개선하고 국가 예산으로 지역방송을 지원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주말 동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상에 내려진 풍랑특보는 일요일까지 지속되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 들어있지 않은 가운데 가을의 색이 짙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초여름처럼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부터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일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면서 경북 북동 산지로는 첫 서리가 관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 기온도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북부 동해안에는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여전히 높게 일고 있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특보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린 하늘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 17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22도에서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있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9도, 낮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리고 곳곳에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들어있지 않고요.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유해 해파리와 불가사리, 갯줄풀 등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 생태계 교란 생물은 외국으로부터 유입 또는 유전자 변형을 통해 해양 생태계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으로 현재 노무라 잎깃 해파리 등 17종이 지정돼 있습니다. 해수부는 조만간 분포 현황과 피해 조사를 실시해 교란 생물의 제거와 피해 저감을 위한 세부 계획안을 마련합니다. 신라 문화재 행사의 하나로 경주 농업인 등이 가장 긴 가래떡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경주 시민 50여 명은 황성공원 저작거리에서 테이블 200여 개를 놓고 쌀 2.5톤으로 가래떡 6kg를 만든 뒤 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우리나라 가래떡 최장 기록은 지난해 당진 씨가 만든 길이 5,080m인데 경주시는 기네스북에 등재하기 위해선 1억 8천여만 원의 돈이 들어 공인 기록에는 도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가 안동 풍산읍 신양리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검토하자 안동시 의회와 예천군 의회가 건립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면 농산물 값이 떨어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소각장이 들어서면 도청 소재지의 미래가 사라진다며 소각장 반대 주민과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소각장 예정지 인근 지역 주민 100여 명도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제23회 경상북도 노인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영주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100세를 맞은 도내 1919년생 어르신 116명을 대표해 영주에 거주하는 김춘옥 어르신에게 장수를 축하하는 청려상을 수여했습니다. 또 경로 효친의 모범이 된 공로자와 노인복지 기여자 등 36명에 대해선 대통령 표창과 도지사 표창 등을 전달했습니다.